네, 오늘은 얼마 전 12월 초에 있었던 계엄령,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2024년 한강 작가님이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을 쓰시고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이제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이후에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시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소년이 온다가 재조명을 받았었는데요. 그 바로 그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뭐 여러 정치적 혼란과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긴 했지만 그 이면에 경제적 혼란이 가장 컸습니다. 그 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당일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건 비트코인이겠죠. 그때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1억 1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죠, 한때. 그랬다가 다시 그나마 좀 회복해서 상승세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날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1.4%, 뭐 1.9%, 이 정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환율은 1,400원대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혼란이 야기됐고,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버렸죠. 그리고 위험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국가다라고까지 낙인 찍혔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엄령에 대한 쇼크는 거기서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이후 이제 뭐 탄핵 국면이나 이런 것으로 돌아서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엄령 쇼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거기까지였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서 이제 제대로 영상을 올렸을 텐데, 뭐 쇼츠로 올리거나 했을 텐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서 경제적 혼란이 점점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계엄령 직후에는 1,41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지금 1,500원대를 뚫을 상황에 놓였죠. 이런 상황이 오히려 탄핵 국면을 넘어서고 대행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면서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인식으로 민주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서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얽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가다가는 아마 그냥 환율이 뭐 1,400원 후반대라 위험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1,500원대를 넘어서고, 그걸 진정시키려고 국가에서 개입을 하다 보면 어떤 큰 위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경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냥 간단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그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마무리를 짓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 영상이.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 주제는 언급을 안 하려다가 이제 마지막에 급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환율은 오르고 있고 진짜 금방 1,500원대를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주식시장은 그나마 회복을 많이 했고요. 물론 그때 떨어진 것만큼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락세를 달리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당일날 회복했고요. 그래서 사실 뭔가 경제적인 타격이 그 이후에 크게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 위험성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계엄령, 그 후 경제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후 경제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못한 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만 자꾸 혼란한 상황이 나오고 정치적으로만 자꾸 법적으로만 상황들이 흘러가는데 경제적인 상황도 하루빨리 대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대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